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요즘에 뭐 7말 8초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청약, 공모주 청약 이게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은 롯데렌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과 내일 8월 9일과 10일에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롯데렌탈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요한 건 롯데렌탈이 아니구나, 롯데렌탈 상장에 담겨 있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롯데렌탈 자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터카 업체 시장 점유율 1위,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차장의 장기 렌터카 거기가 거기입니다.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진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막 심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곳이 중고차 업계하고 그 장기 렌터카 업계였거든요. 차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미 확보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 시장의 어떤 업황 자체도 커질 뿐더러 수혜도 어느 정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외에도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 그 차량 공유 업체인 그린카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사업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렌터카 정비 업체인 롯데 오토케어, 그리고 리스나 금융 할부 업체인 롯데 오토리스, 여기에다가 중고차 경매장 오토 옥션도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그러면 청약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짚어드릴게요. 일단 공모가는 59,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롯데렌털이 업계 2위인 SK렌터카보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2.3배 많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는 4배가량 높게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모가 희망 밴드도 어느 정도 좀 겸손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롯데렌탈 측에서는 이제 공모가 그리고 IPO를 통해서 얻은 자본으로 전기차 구매도 확대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린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린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렌탈에 3년 동안 800억 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217대 1이었는데 높진 않았죠.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14.7%밖에 안 됩니다. 경쟁률이랑 확약 비율이랑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측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분위기나 이런 인기도가 좀 덜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덜 하다 보니까 굳이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엄청 늘려가지고 더 많이 받아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아무튼 이 부분도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상장 직후에 유통 물량이나 그리고 이런 확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꼭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청약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총 8곳에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계좌에서는 다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 청약 안 됩니다. 크래프톤이 마지막이었죠. 안 되는 거 감안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평소에 좀 이런 표들을 만들면 제일 마지막에는 청약 가능한 증권사들을 내놓는데, 이번 표에서는 그러지가 않았죠. 제일 밑에는 롯데렌탈의 주요 주주가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요. 호텔 롯데가 47%, 부산 롯데호텔이 28%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써넣었느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롯데렌탈은 단순하게 한 기업의 기업 공개만으로 의미를 좁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롯데그룹은 한국 기업일까요? 일본 기업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겠죠. 이 롯데그룹의 항상 약점이라면 약점이었죠. 하다 보니까 반대로 롯데그룹의 숙제는 어떤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좀 끊든지, 끊지는 못하겠죠. 어쨌거나 희석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미지 개선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롯데그룹의 수건사업 호텔롯데 상장입니다. 그리고 호텔롯데 상장이 의미하는 건 2017년 이후에 나름 뉴 롯데를 선언한 이후에 어떤 일본 롯데 지배력도 좀 낮추고 어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높이겠다라는 어떤 개선 방안 중에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이 뉴 롯데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를 최대한 희석시켜야 돼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 있는 롯데 지주의 지배력을 넓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호텔 롯데는요, 주주들의 지분 구성을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로 최대 주주고요.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윤사가 5.4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홀딩스가 보유한 L투자 회사들, L1부터 L3까지가 있는데 여기가 한 78.1%의 롯데호텔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 기업인 거죠, 호텔 롯데는. 그런데 롯데 지주가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게 되면 자연히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율 그 가치가 희석될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롯데홀딩스의 영향력은 줄어들 테고, 거기다가 나중에 뭐 롯데그룹 내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호텔 롯데를 지배구조 상단에 놓고 그 위에 롯데 지주가 이 기업들을 다 지배를 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롯데 지주는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희석시키면서도 지주사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어떤 뉴 롯데로서의 사업 방향성을 통일시켜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막 나온 얘기는 아니고 2015년에도 한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호텔 롯데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너 일가의 그 비자금 수사 때문에 상장 계획이 그냥 엎어졌죠. 자, 그러다가 이제 롯데렌탈의 상장으로 해서 다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롯데렌탈이 잘 돼야 이 기업의 지분 47%를 가지고 있는 호텔 롯데의 지분 가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호텔 롯데까지도 상장을 시켰을 때 이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나서 롯데 지주의 기업 가치가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번 상장으로, 그러니까 롯데렌탈의 상장으로 롯데 호텔의 보유 지분은 8,170억 원이 늘어납니다. 여기다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업황이 회복되고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호텔 롯데 IPO도 그래서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번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떤 자동차 렌탈 업체의 상장 이것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호텔 롯데가 상장하고 그 안에서 지배구조가 다시 한번 개편이 된다면 롯데그룹 자체의 지배구조 개편 그 방점이 찍힌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모가를 봤을 때나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성을 봤을 때나 긍정적인 얘기들이 그래서 당연히 나옵니다. 롯데그룹 측에서도 롯데렌탈을 최대한 키우려고 하겠죠. 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좀 낮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이번 롯데렌탈과 관련된 진짜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롯데렌탈에 대한 청약 정보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핵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